이 관대가 엄청 센 거예요. 여기서 또 붙는 게 뭐가 붙어요? 양인이 붙죠, 양인. 야, 이런 사람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개축에, 이 사람. 이게, 이게 교육직, 특수직, 기술직,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라 그래요, 비밀 경찰이라든가, 관을 쓴다 그래도 뭐 형사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 양인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 같은 경우도 있어요. 특이하게. 양인이라는 거가 뭐냐면 평관도 되죠. 법을 내가 집행하고 칼을 휘두른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 거기다 상관적인 요인도 이제 하나의 법 위에 군림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런 과에 직장을 쓰던가 아니면 교육직, 특수직, 기술직 그래가지고서 뭔가 타인을 가르치든가 특별한 나만의 기술 가지고 하는 조직, 직장에 맞고 그러자는 사업을 하면 잘 맞다. 근데 운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해, 술유신, 재관이 이런 식으로 펼쳐지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직장이라 하더라고. 직장이면 그런 직장을 들어가면 맞겠다. 비밀경찰, 교도 이런 거 그랬더니 법무부에도 보니까 무슨 뭐 그런 게 있대요.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뭐 시찰하고 그런 게 있나 봐. 보안 업무 다루는 그게 있더라고, 법무부. 거기에 7급 공무원이래. 그래서 비밀경찰 그랬더니, 나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보니까, 정확한 명칭은 뭐라더라? 법무부 내에 무슨 비밀 업무 다루는 무슨 그런 쪽이더라고. 무슨 수사관인가 뭔가. 그런 데 있는데, 이런 사람이 남한테 이게 질라 그래요? 본인의 업무를 침해했다고 하는 난리가 나겠지, 이런 사람들. 이 축 하나만 해도 그런데 세 개나 있더라고. 음. 그래서 재물적으로는 굉장히 응축이 돼 있죠. 이런 사람이 돈이 들어오면 안 나가지, 이게. 근데 재물을 갖다가 거머, 관리할 수 있고 거머쥘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양인도 있는데 인성이 약하지 않죠. 축 중에 신금이.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그 나이에 한 20억 이상 재산을 만들어 놨더라고. 공직자 하면 그렇게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 그 배우자, 그 마누라가 보니까 무슨 교상가 하여간 직업적으로 괜찮더라고. 20억 이상 재산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미오사 이렇게 가잖아요. 앞으로 더 좋아 또. 그러니까 그 기존에도 재물적으로 들어오면 안 나가는 사람인데 재물운이 와가지고 당신은 자랑 100억대 이상 재물 모으겠어 그랬더니 지금 어느 정도 모아놨나 했더니 한 20억, 20, 30억은 됩니다 그러더라고. 앞으로 100억대 이상은 모아놓을 거요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이제 이게 공망이긴 하더라도 약간 합되는 모양은 되죠. 축하고 인하고. 예, 나중에 이제 무슨 뭐 시의원, 도의원이나 뭐 이런 쪽으로 막 활동한다고 할 거예요. 이런 거는 특이하니까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개가 세 개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평관이고 양인이고 기본적으로 개수 세 개가 있는 것도 굉장한 에너지인데 치즈까지도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죽기 아닌 깜으로 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하고 만약에 업무가 됐던 어떤 그 이익 관련해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당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 끝까지 집요하게 되니까, 이거 내가 졌다 그러고 물러나는 게 속 편하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육신적으로는 편관인데 이게 편관으로서의 관작용이 되겠어요? 진술충미 중에서 가장 그 토 같지 않은 토가 축토예요. 며칠 전에 내가 개축일주 영상을 올렸는데 그거 보고 이제 상담이 들어왔는데 다른 그 일주론 영상을 봤는데 선생님이 올린 그 개축일주 같이 이렇게 나한테 90% 맞는 일주를 못 봤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전화가 상담이 온 건데 그 배우자에 대한 이런 거나 같은 계일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하고 이런 거하고는 여자 사주에서 이런 사람이 남편한테 이거 호락호락하게 안 넘어가거든. 본인이 양인인 것도 있고 편관이라 그래도 남편이 제 역할이 안 되죠, 이게. 예? 이 개민주 같은 사람들은 남자한테 굉장히 잘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그 영상 올린 대로 진짜 그렇게 맞을 줄 몰랐다, 이가. 그래서 자기는 천주교를 믿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신이고 안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을 수가 없더라 해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개축일주 같은 경우가 남편한테 막대할 수 있는 그런 그 논리적인 근거가 뭐죠? 이쪽은 남편한테 잘하고 그러니까 상관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간목이 관대하죠. 이쪽은 관대, 여기는 입고하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막 들이대는 게 상관이라면 그러한 기운이 여기는 입고돼서 꼬랑지 내리는 모양이고 여기는 살아나가지고서 막 들이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한 상관의 기질을 약화시키는 경금이 인성이 되는 거죠. 인성이 입고하고 여기 관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한테 대할 때도 개미일주 같은 경우는 매우 좀 뭐라 그래요. 본인의 어떤 기질을 낮추고 좀 그 합리성으로 어떤 그 대하는 거라면 여기는 안 그런 거죠. 그런 게 어딨냐고 막 들이대는 거지 이제. 여자 개축일주들 보면은 무시무시해요. 근데 전화한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거는 보니까 명랑하고 막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사회생활 할 때 보면 굉장히 악착같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남자 개축일주는 저기 저 영양가 있지 여자보다. 음. 남자들은 본래 강한 맛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숨기고 살거든 이런 사람들은. 여자는 숨긴다 그래도 어느 순간에 그 내질르는 그런 게 나오고. 근데 그런 면에서 여자 개축일주보다 남자 개축일주를 좋게 보는 거지. 그 내가 나한테 인생의 멘토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막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임자의 얘가 자월인가 그래 개축이야.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 아파트 개발인가 뭔가 토지 개발 그런 거 관련해서 부동산을 하는데 키가 난쟁이 똥자루만 해 진짜로. 근데 눈매가 살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 이사한가 돼 있더라고. 토지 개발 뭐 그런 저기
저기에서. 근데 토지개발 거기에 사기꾼이 난무하는 데가 그런 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사까지 돼가지고 돈 상당히 많이 벌고 운도 지금 좋게 가고 있죠. 그 남자는 굉장히 영향가 있더라고. 여자도 보니까 2명의 여자를 나한테 사주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나랑 잘 맞느냐. 근데 여자 하나가 나이 차이가 열 몇 살 차이가 나더라고. 토끼띠. 토끼띠니까 87년생. 인간행인데 87년생이라고요? 87년생하고 아가씨가 그래서 그 아가씨가 나한테 와서 또 인자생은 몇 살인데? 임자생이면은 72년생. 그래가지고 또 아가씨는 아가씨대로 와서 또 따로 보고 웃겨가지고. 야, 이 사람 지금 잘 나가요. 거기 이사돼가지고서 그 사무실이 판교에 있다든가, 그 분당에 있다든가. 그래가지고 아 선생님이 워낙 그래가지고 건물을 사는데 10몇 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부모님도 있고 이 여자 아가씨랑 같이 살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걸 물어보러 왔더라고. 아유, 그 나이에 그런 것도 걱정해요? 잊을만 하면 와. 얘가. 근데 엄마한테는 굉장히 효자더라고. 잘하려고 하는데 남들은 그 나이에 학교 다니는 졸업할 애들이 있었고 그냥 혼자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양인이면서 평관이라는 이 개축 걔가 볼 때 이 평관이지만은 그 양이라는 기운이 굉장한 세월을 응축된 에너지로 해가지고 나중에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아, 우리가 기륭으로 따질 때 여기서 안 좋게 보겠지만은 사주 원국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그 펼쳐지는 모양 보면은 응축됐다가 팍 펼쳐지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나중에 선난 후기로 나중에 잘 풀리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IT 업계에 1000명 정도의 그 직원을 거느린 사장도 있더라고. 개축일주인데. 추월의 개축일주인가 막 그래. 제가 아는 남자도 2명이 그 팀이 근데 둘 다 잘 나가요. 성격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된다는 건 뭐냐면 어느 순간에 굉장히 그 각고의 그 고생을 안 하면 안 되더라고. 둘 다 고생 엄청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잘 되긴 했어요. 근데 같은 적이라 그래도 2개월간 공부한 그 선생 같은 경우 여자라 그런가 좀 별론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은 개축이라 그래도 남자들은 좋게 쓰는 것 같다 이게. 아무래도 음적인 게 많으니까 남자는 여자는 좀 피곤하게 잘 못 쓰고 그렇게 12운성으로 12운성으로 관대가 되는데 관대가 되고 여기 양인이 붙는다 이게 돼 양인. 이런 면을 볼 때 굉장히 강한 기운이다. 그래서 운에서만 나중에 잘 풀려주면 크게 잘 나갈 수 있는 응축된 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추월에 개로 태어났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축으로 해가지고서 인묘진 사오미로 가면 굉장히 빠르게 발복이 돼요. 인묘진 사부터. 우리 애가 인류생이래. 네. 네. 근데 이제 자해, 술유, 신 이렇게 가면 좀 고달픈 거. 그런 건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축월의 개일간이다 그러면은 기술직, 교육직, 특수직 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그 스펙을 확실히 해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는 전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돼요. 근데 젊을 때는 마음의 여유가 없죠. 일말의 어떤 양보도 없고 내가 살고 봐야 된다 이거 강할 수밖에 없으니까. 타육진으로 봐서 무토하고 병화가 양지에 이른다. 양지에 이르고 정화하고 기토가 묘지에 이른다. 그 다음에 이제 간목 같은 게 관대한다는 거죠. 네, 이런 거는 이제 좋게 봐요. 근데 지지로서 인목이 뭐가 돼요? 인묘가 공망하죠. 일주로 올 때.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대운이 만약에 축대운 들어가고 해서 뭐 양인이고 힘들지만은, 이런 간목을 쓰는 사람들은 괜찮죠. 인목이 있든가. 이런 거는 좀 봐줘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 거는 그 인목을 격각하고 제대로 못 쓰게 하는데, 그리고 십윤성으로 욕지가 되니까 더 그렇죠. 근데 관대가 됨으로 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는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기용으로 보면은 자수를 50점 이하로 줬다면 이건 그래도 60점 그 정도 뭐 주면 되지 않겠나 싶죠 이게. 그런 그래도 에너지도 에너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무토나 기토 같은 경우가 그래도 아주 묘지나 절지가 아니고 그래도 양지에 있다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거죠. 운에서 만약에 뭐 축 다음에 인묘지로 딱 빠져나가는 구간에 있는 그런 뭐 대운 같은 거라면 매우 유용하고 좋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축토는 자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면이 있다. 이런 거 잘 봐야 되겠죠. 이런 것도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다. 그 다음에 좌표로 봐서 연애 개수가 소띠라는 건 뭐죠? 전생에 양에 뭘 들고 있었다는 거는 전생에 뭐 호락호락하게 살았던 삶이 아니다. 양의 목을 많이 뱉다는 것은 실제로 전생에 뭐 망나니가 돼서 목을 쳤던 그러지 않으면은 소를 잡는 그 백정이 됐던 그러지 않으면 여러 사람을 전쟁터에서 죽였던 이런 어떤 그 흉폭한 기운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본인을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을. 응? 본인을 죽였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참고 살았던 그 흔적, 수양, 수도. 이 수도한다는 게 자기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흔적이다. 도문에 있던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재물적으로 어떤 그 다음에 상관이 득세하고 한다는 거는 이게 명예가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재물적으로 쉽지 않았던 조상의 흔적이다. 이런 시기에 투쟁성 같은 거, 그런 걸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축에 있으면, 월에 있으면, 연, 월. 월에 있으면 격이 되죠. 격이 되는데, 지장간에 개신기가 있다. 여기서는 글자를 다 봐야 돼요. 기가 와도 그렇고, 개가 와도 그렇고, 신이 와도 전부 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그 격 따질 때에 이런 기운의 어떤 강도를 잘 파악 못하면은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돼요.
축중에 있는 신금이 약해요, 강해요? 약하지 않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축 있는 사람이 지금 30억대의 재산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땅 사놓고, 주로 그 사람 보니까 뭐 아파트, 원룸, 그 다음에 개발지 땅 사놓고 그런 건데, 그게 뭐냐면은 축중에 있는 이 편인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이 축만 있어도 그러한 것이 천간에 투출됐을 때 이 사람은 부동산이나 어떤 재테크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뭐예요? 그 자체로 어떤 움켜쥐는 힘도 되고, 거기에는 지장간에 있는 신금만 놓고 볼 때는 이게 드러나 있는 그 인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개발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만약에 건물을 샀다면 이게 어디 있는 건물이에요, 이게? 물상 쪽으로? 물가에. 논 같은 것도 되죠? 산 옆에 해안가, 그러지 않으면 건물이라 그래도 이면도로 저 깊숙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같은 큰 어떤 건물인데 내가 샀어. 그러면 점포 건물이 있잖아요, 왜? 큰 건물 내에서 점포 분양받는 거. 그런 데에서도 보면 저쪽 후미진데, 이런 거. 이걸 갖다가, 김해에서 왜, 노래방, 예. 걔가 이제 요런 축중의 개수 같은 거예요. 을목인데. 그러면, 분양을 받더라도, 창가, 대로가에서 바로 보이는 그런 데가 아니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죠. 실제로 노래방 건물이, 분양받은 데가 그런 데더라고. 쭉 후미진데 들어가서, 거기서 분양받아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요런 축중에 있는 신금이라는 걸 갖다가 약하게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축적의 기운이 있는 것이다. 개수는 기본적으로 양이니까 그대로 보여지는 건데, 기토가 투간돼도 평관격을 완전히 이루죠. 이런 것도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누구더라? 쟤는 아니구나. 이런 것도 가능하죠. 진월에 을이 투간돼가지고 만약에 기토다. 이런 것도 이 강한 게 투간됐으니까 평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중에 있는 어떤 지장간에 있는 기물 중에 다 지금 유용한 거예요. 기축월에 예를 들어서 개수다. 이거는 원리 원칙 그대로 가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검사하면 잘하겠죠. 이게. 이 검사들 보면 일간 기준으로 볼 때 판사나 이런 거 보면은 개출주가 많아요. 법관들. 참고로 아시고. 격으로 놓고 볼 때 굉장히 볼 게 많은 게 개수가 축월의 개수다. 그 다음에 일간으로 볼 때 우선 이제 배우자 운하고 다 봐야 되겠죠. 남자 입장에서 배우자 운이 어때요? 폼 잡는 정화가 임묘. 그 다음에 병화는 양지. 이렇게 돼 있고, 여자 입장에서는 축토가 토로서의 역할 제대로 안 되죠. 남편 운이 약한 거예요. 스스로가, 이런 여자들이 남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남자 만날 때 멀쩡하게 사회생활 잘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도
요런 작용에 의해서 남자 알기를 이제 우습게 알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제 역할이 잘 안 돼요. 개축일주 보고 전화 상담했다는 응? 그 여자분 보니까 이상하게 잘해주려고 남편을 존중하는데도 안 된다 이게야. 그러니까 이 작용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남편이 지금 이 사주 모양으로 보면 사회생활 잘 안 돼 맞는 건데 운에서는 미오사 이렇게 흘러왔더라고. 남편이 돈도 잘 벌고 그런 거는 있더라고 그래도. 예? 이 축토라 그래도 대운에서 미오사 진까지 역할 되죠. 이때까지는 역할 되더라 이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자 같은 경우 자식 같은 경우도 아들 자식은 잘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인묘가 공망해요. 이 여자 개축일주가 자식이 없다 이 자식이. 예, 실제로 여기서 이제 교육받은 그 양반 같은 경우 자식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봐. 그러니까 남한테 배려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 대신에 이런 간목 같은 게 관대한다는 건 뭐죠? 딸 자식은 잘 되겠죠. 아들은 잘 안 된다 이 아들은. 인이 있든 자식 운을 본다면은 인묘는 공망이니까 자식을 낳고 멀리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상담했던 그 여자분이 개축일주인데 벌써 독립해가지고 막 그 밖에 혼자 생활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잘 맞는 거예요 오히려. 인묘는 그렇게 보면 되는데 해중의 간목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해중의 간목. 여기서는 격각이죠. 미중의 을목은 뭐예요? 아들 자식이 되겠지. 이거는 동거운 불황이니까 철르고 나서 외부로 나가서 발달되는 모양이고 진중의 을목은 뭐예요? 진중의 을목은 축지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마라면 엄마의 진중의 을목이 자식이고 자식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정이 없고 막 그런 거지. 은근히 원망하고 거기에서 파 같은 작용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스스로도 이렇게 축진파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한 은근히 원망 뭐라고 말은 못하고 하면서 그런 세월을 많이 겪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은근한 어떤 그 갈등의 양상 그런 거에 대한 걸 본인이 잘 알아. 그래서 이 파 같은 경우는 직업적으로 뭘 보냐면 상담하는 사람들 있죠. 교육하는 사람 그런 거를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축진파. 그 외에 이제 지장간에 있는 목은 없죠. 자축, 인묘. 묘 같은 경우는 인묘는 공망이니까 그렇게 설명했고, 사오미, 신유술. 다 했어요. 자시구는 그나마, 해중의 간목 같은 경우도 뭐, 장생이니까 괜찮고, 딸 자식 같은 건데, 진중의 을목도 괜찮죠. 요런 거 외에는 자식하고의 인연이, 바람직한 모양이 잘 안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남자 입장에서는 재성을 봐줘야 되는데, 천간의 병정화는 그대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병화가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그래도. 나하고 짝도 음양의 짝이 맞는데 안방에서는 양지에 이르니까 활발한 활동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덕을 입을 수가 있는 모양인데 지지로 내려와서는 요건 아주 좋죠. 요거는 안방에서 양지에 이르더라도 사축합으로 유정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1등급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오화는 어떻게 돼요? 오화?
오화는 마누라가, 어떤 밖에서는 요런 뭐라 그래죠. 화의 기운이 강하고 도화 기운이 있으니까 인기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모양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그, 저, 저기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언론 방송이 됐든 인터넷 전기전자가 됐든 그런 데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모양도 되고 그러한 것인데 나하고는 원진이 되는 거죠, 원진. 그러니까 잘난 마누라인데 저 마누라가 헤어지니 뭐하고 집에서 화합 안 되고 뭔가 지금 굉장한 불만이 있는 모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중의 병화는 뭐예요? 공망이죠. 공망인데 어쨌든 축하고 인하고는 근거리에서 합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축생인한다 그래요. 이걸 사주첩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인후종 그래. 그러니까 전에 있는 글자가 다음 글자를 낮게 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이걸 갖다가 축생인한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돼요. 전인후종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축생인하고 인생묘하고 묘생진하고 뭐 그런 개념이에요. 예, 거기에서 병화인데 공망이면서 정제가 되고 장생하는 관계에서 공망적인 부분 해설을 해주고 나름대로 영양가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사이 있고 축 있다 그러면은 인중의 병화는 취하지 못하는 거죠. 못하고 사를 취하는 거고 오화가 있으면 오화를 취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중의 정화는 어떻게 되죠? 영양가는 있으되 충미충이니까 동공은 불안이에요. 동공운이 불안하고 직업적으로는 충미충이면서 형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직업을 의료나 금융이나 그러지 않으면 어떤 뭐 역마적인 요인으로 쓰던가 그러지 않으면 IT 뭐 이런 쪽으로 어떤 직업적인 용도를 쓰고 어, 배우자의 직업도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술중의 정화는 뭐죠? 술중의 정화는 매우 미약한 배우자의 운인데 축술형을 이루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료 그러지 않으면은 무슨 뭐 금융이라든가 법 관련해서 어떤 직업에 대한 어떤 요인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화에 대한 지장간과 지지에 있는 그 글자에 대한 해석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글자가 지지에 펼쳐져 있는가에 따라서 배우자운이 있고 없고가 판명이 될 수가 있다. 시에 있다면은 축시가 되는데 무게화니까 임자 개축시가 되네. 이것도 전로공망 같은 거죠. 여기 만약에 해자축 월에 태어났는데 시두만의 개축시다.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어마무시한데 이거 말년에 고생만 하다 가르쳐줄게요. 이거 전쟁 성적도 엄청 안 좋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여기 옆에 그 축축축에 대치구면 여기 한쪽에서 살던가 한쪽에 빵빵해서 이렇게 그렇죠. 그 개축 그 사람이 갑인이시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몇 가지 개축이면은 평생을 돛 닦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연애에 있어도 그렇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시 같은 경우에는 인시 이상은 돼야 돼요. 인묘가 공망이니까 그 여기 그걸 빼더라도 진시 사오미 시는 괜찮다 이게 그래도. 어?
그러지 않으면 뭐 경신시라든가, 경신시가 맞나? 갑이 눌며 병신정사, 무호, 기미, 경신, 신유네. 그렇게 되면 재단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관리는 하니까는 말년에 그래도 재산 관리는 되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사람이라면 재물은 아주 죽을 각오로 지킬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 신축에 이게 맞네. 신축, 개축이네. 이게 보니까는 갑인시야. 여기 신축월의 개축이 아니라 이걸 보면서 야 양인 하나 둘 세 개 공망이어서 야 승부군성 대단하시네요. 이게 공망이잖아요. 이것도 남한테 그거 엉망이니까 더 추구하고 남한테는 막 본인이 잘해준다고 떠벌려. 실제로 보면 아주 도둑놈 같은 심보더라고. 남의 거 있으면 막 가로채고 이런 적이야. 돈은 많이 벌었어. 미대운, 오대운 막 이래가지고. 아니, 4, 5 이렇게 대운에. 미대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그래서 좋은 운은 이제 5대운으로 지났고 앞으로 미대운 가면은 좀 줄어든다 그랬더니 아닌 것 같은데 그 본인이 그래. 뭐 한 달에 무슨 뭐 4천만 원도 벌고 그랬다더라고 그전에. 그때 조정은 아시겠죠. 그래야지. 근데 본인이 몰라. 본인은 남한테 잘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남한테 얄짤없어요. 봐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석기 알죠? 이석기도 아마 신축 여기가 신미인가 그래. 이것은 하나 둘 세 개 천간이 같다는 거하고 여기 저 지장간에 세력이 약하지 않다는 건데 이석기 알죠? 그 통진당 옛날에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뭐 되겠어요? 이거 완전히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버리면 못 빠져나오는 사람이거든 이게. 개축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게 국회의원 된다고 그때 막 공작 펴가지고 된 사람. 아유, 예, 그런 사람들 잘 타협이 안 돼요. 예, 안 돼. 자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못 나와. 너무 세고 음. 남 말도 잘 안 듣고 아우 그러니까는 그런 자기만의 세계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철학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도 하나의 자기 철학이지 뭐 이거. 본인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피곤한 거지. 본인은 늘 그게 살아서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지.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그러면은 납득을 못 해요. 그 대신에 이런 사람들이 어느 한 분야에서 몰두해서 집요하게 뭘 만들잖아요. 문학이 됐던 철학이 됐던 그런 거에선 뭘 만들어낸다 이거. 의식이 있으니까 공감하는 거지. 네. 그래서 좌표는 이제 이해가 다 됐겠죠. 그 다음에 유년도에서 축대운을 지나면서
요게 하나의 평관 같은 거니까 직장 생활 같은 것도 뭐 그럭저럭 된다고 보는데, 이게 왕성한 활동이나 그 발달 같은 건 잘 이루어지지가 않죠. 자에서 축으로 넘어온 거는 좀 긍정의 작용이 약간 있다고 보고, 인에서 축으로 넘어오는 건 그래도 활발한 어떤 그 공간에 있어서 축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갑자기 좀 다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대운이 잘 나갔던 사람들은 축대운에 오면 굉장히 고전하겠죠. 그리고 자대운에서 축으로 넘어오는 건 좀 나은 환경으로 넘어오는 거고, 축대운에서 인대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인대운에 고전했던 사람한테 확 피겠죠. 근데 축대운 자체가 큰 발달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응축된 에너지는 되는 거지. 그래서 자축 이 공간을 같이 보고 이런 그 축하고 인 같은 경우는 변화의 양상이 뚜렷해요. 이때 대부분 다 힘든 구간이었다면 인대운부터 착 펼쳐져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접목은 그러죠. 미에서 신으로 넘어갈 때, 축에서 인으로 넘어갈 때. 근데 변화의 양상은 미에서 신으로 넘어갈 때도 많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축에서 인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변화의 양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축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과정상의 운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운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큰 발달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간목이나 인목을 쓰는 사람 같은 경우 축도 이런 그 상관적인 행위, 교육적인 행위, 영업적인 행위, 창작적인 행위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대운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유년도에서 신유들 해자축까지 고생했던 것이 인부터 딱 펼쳐지는 거. 그 링게르가이가 그 이제 4대운인가 미대운인가 왔을걸? 5대운인가 미대운인가 왔는데 노래를 부르는 거야. 자기는 빨리 이걸 지나야 된다고. 근데 계속 일이 없다가 작년 해월 달부터인가 일이 터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올해 들어왔는데 공사 금액도 뭐 한 1억인가 2억 단위 되더라고. 근데 뭐냐면 외상 주고 받질 못해가지고 좀 헤매는 게 있는데 그거 언제 받겠냐고 물어봐. 어쨌든 이제 일감은 풀리기 시작했으니까는 언젠간 받긴 받죠 이제. 일 끝나는 데 따라서. 걔가 개사 일주던가?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속 뭐예요? 일 안 되고 그러니까는 맨날 술만 먹는 거지. 낮술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부터 풀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개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그 인연이 바로 왔다 그래도 혜택이 바로 잘 안 되고 지금 임자일주가 있어요. 임자일주. 임자일주 보니까 그 작년 12월 달부터 괜찮을 거요. 그리고 올해부터 지금부터 좋아집니다 그랬더니 임진일주구나. 임일간들은 벌써부터 막 일 바쁘고 엄청나게 좋더라고. 걔는 좀 덜해요. 걔는 아직까지는 좀 시동 걸리려고 하는 거고 임일간들은 굉장히 바빠. 그러니까 임일간이냐 개일간이냐 이 어떤 그 사회적인 발달의 모양을 보면은 자축인묘 12년이 똑같이 흐르잖아요. 근데 임이 더 잘 써먹더라 이게. 그래가지고서 항상 이제 방송하면 물어봐. 임진일주 어째부터 좋아지냐고. 이미 시동 걸려가지고서 잘 나갈 텐데 그랬더니
작년부터 물어봤어, 아이가. 그럼 작년부터 치면 뭐 올해부터 바로 좋아진 건 아닐 테고 작년부터 시동 걸렸을 거 아니에요. 계약 많이 사업하는 사람이면 계약 같은 거 막 들어오든가. 작년 겨울부터 슬슬 들어온 거지. 근데 개일간들은 아직까지 펼쳐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밀간이냐 개일간이냐 놓고 볼 때 12년 놓고 보면은 이밀간이 훨씬 나아요. 써먹는 건. 다음에 남녀로 놓고 보면 남자는 긍정적, 여자는 부정적. 또 개사일주 하나 있죠, 또. 여기죠. 니나노. 미나노가 될까요? 허구한 날, 남자 언제 들어요? 언제 풀려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앵무새 같은 말밖에 더 하겠냐고, 이거. 올해 인이니까는 이제 좀 풀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는 지는 답답한 거야, 뭐가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